써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확장되잖아요. 그렇고요. 요즘은 이걸 겸하는 경우도 많고 이야기가 너무 그러니까 뭐 섞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뭐 줄여준다고 이걸 막 겸하는 경우가 더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그 다음에 장과 장 사이에서 공간적 배경이 많이 바뀐다. 이제 말해서 모든 것이 물갈이 된다. 스케치업 전부 새로 사야 된다. 이 단계부터 그랬습니다. 옛 영화에서는 안막으로 다 한번 하고 장이 끝나요. 또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쉬었다고 해요.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모습을 두드러지게 바꿔준다든가 하는 게 요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 단계가 오면은 신기하게 특히 요즘 히어로물은 코스튬이 바뀌어요. 뭔지 알겠죠? 코스튬이 바뀌어요. 적어도 코스튬이 바뀌기 싫다. 그러면 머리라도 밉니다. 알겠죠? 원빈 아저씨처럼 머리라도 밀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혹은 뭐 별기를 다졌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꼭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때 제가 캐릭터 설정할 때 모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쯤 되면 모자를 벗어 제낍니다. 왜냐면 달라지는 첫 모습을 이제 보여줄 거니까. 요 5단계까지 독자가 왔으면 6단계를 안 보고는 못 견딜걸? 여기까지 왔으면 반드시 6단계까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6단계에서 재미가 충족이 되면은 이제 끝까지 가는 거고요. 아, 별론데? 약한데? 이러면 이제 이탈을 하는 거고, 그래요. 자, 그 6단계가 뭐냐. 아마 오늘의 가장 중요한 설명이 1, 2, 3, 4, 5단계라고 했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6, 7, 8이에요. 9, 10, 11, 12는 그걸 막 신경 쓰지 마이소. 괜히 여러분 복잡하게 할 뿐이에요. 자, 6단계는 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요건데, 6단계가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웹툰을, 장편 웹툰을 연재했다 쳤을 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단계는 어딜 것 같아요?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 요거 1, 2, 3, 4, 5단계 요거 몇 화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이게 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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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화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것도 10화 정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2화, 2화, 3화, 5화, 10화, 70화, 80화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전 것 같아요? 대답을 해서 다를 것 같은데. 다르긴 하겠죠. 아마 경향상 대부분 요즘 트렌드는 더더욱 요거를 아주 그냥 1, 2, 3화에 그냥 우거지처럼 끼 넣어버려요. 요 단계를 매우 급속하게. 왜냐 초반 이탈이 발생하면 다시 못 잡아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클래식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요즘 트렌드는 빨리 요 사이다를 살짝 보여줘야 따라올 거니까. 그리고 6번, 7번, 8번이 계속 되돌이표됩니다. 68, 68, 68 그래가지고 100화다. 그러면 요게 3화 80, 8, 90화 그 다음에 한 5화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막 차지하는데 만약에 그 단계가 인기가 많다. 계속 연재해달라. 계약 연장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걸로 계속 느려요. 혹은 요거를 계속 느리던가 계속 느리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을 시즌 2처럼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이거를 한번 반복해 줍니다. 주인공을 바꿔서 한다던가 주인공이 외국으로 간 상태에서 외국 학교에서 이제 일상을 보여주고 외국 다른 일진이 헤이 쿠키 사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빵 말고 거기서 다시 또 시작됩니다. 내가 한국에서 한가닥 했던 놈인데 여기도 이렇네. 내가 이제 뉴욕을 경정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시 소명을 거부하죠 당연히. 왜냐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외국 왔거든. 이 흑염룡 쓰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참아요 주인공. 알겠죠? 그러다가 현자와의 만남을 겪어요. 마이클 뭐 이렇게 나 쟤한테 쿠키 사주다가 안 해주고 이빨 빠진 적이 있어 걔가 내 친구가 되고 그래 네 복수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첫 관문 통과 당연히 그 마이클 괴롭혔던 존슨. 그래갖고 또 시즌 또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초심자고 아직도 학생이고 뭐 하니까 요것만 사실 외워도 된다고요. 뒷감당은 알아서 나중에 어떻게든 된다고. 자, 6단계 다시 갑시다. 그래서 6단계는 뭐냐? 이야기에 계속 길어지는 부분이 요구라 했잖아요. 판가리 했다고 했죠? 5단계에서. 그러니까 판을 완전 바꾸니까 스테이지도 바뀌고 복장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뭔가 좀 비주얼이 달라져요. 주인공이 어떤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요때 뭘 이제 슬슬 빌드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의 어떤 폼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행을 한다는 건 일진사냥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여행이에요. 알겠죠? 여정을 떠나는 거잖아. 이건 은유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받아들이세요. 여행을 하면서 자잘한 시험들을 겪어요.
협력자, 내 도와줄 놈, 그다음에 적대자, 나한테 적이 되는 사람, 뭐 그런 아니면 아니 쟤는 3년 전에 잘렸던 누구 뭐 이렇게 설명해주는 설명충 이런 애들이 막 붙어요. 옆에 이제 여러분 그게 조력들이고요. 크게 두드러진 않으나 이곳에서 이야기의 중심 내용이 살살 보게 만듭니다. 왜냐면 아까 저 강수호 얘기도 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상대할 얘는 쟤란 말이에요. 존슨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이클 뭐 체리 미키 뭐 이런 애들을 처리해야지 쟤한테 가거든요. 그냥 이야기 살짝 고개는 드는 상태고 이때는 다시 영의 상태예요. 왜냐? 판을 갈았으니까 아직은 또 숨을 고를 때예요. 왜냐면 사이다를 5단계에서 살짝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숨을 고를 때입니다. 이때는 그냥 또 다시 주변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로 따지면 액트 2, 그러니까 2막의 시작이에요. 2막. 이야기의 처음과 같은 초기화가 약간 되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설정샷 등 들어가겠죠. 새로운 설정샷들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교실에서만 싸웠다면 그 다음은 옥상이에요. 그 다음은 운동장, 그 다음에 다른 학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배경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진다. 예전 이거예요. 서부에서는 이런 거, 원리에서는 이런 거, 원티드에서 이런 거, 메트드에서 이런 거, 해리포터에서 이런 거 여러분이 쓰기 읽어보고요. 혹시나 이제 무협 장르에서나 서부 영화 여러분 잘 모르죠. 요즘 그런 거 잘 보지도 않죠. 옛날에 참 인기 많은 장르였는데 무협지로 따지면 그럴 거예요. 이상하게 어디 어떤 여정을 떠나든가 했을 때 객잔 장면이 꼭 나와요. 식당 장면에서 대체적으로 뭐 이런 거 무례배들과의 싸움 이런 게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 주인공이 그냥 평범하게 고수 이런 것처럼 그냥 만두 가게 하면서 배달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떤 뭐가 미션이 오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그래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떠나고 그럼 주인공 어느 정도 쟤는 어느 정도 치는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독자가. 그래서 객잔 장면을 꼭 보여줍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뒤에서 뭐 클리셰 알겠죠? 뒤에서 쨍그라는 소리 들리고 에이 이리 와봐 아가씨 뭐 이렇게 희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저 아저씨 왜 그러노? 이러고 계산하고 나가진 않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 잡몹이잖아요, 양아치. 그러니까 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요 단계에서 보여줍니다. 서부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꼭 어떤 술집에 들려요. 꼭 끼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주변에 있던 뭐 이렇게 애들이 막 총도 다 차고 있고 뭐 시비 걸지 않아요? 너 어디서 왔냐? 뭐 그거 그러면 탁탁탁 하고 그거 나가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꼭 보여주는 이유가 요즘은 필수는 아닙니다만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만 잘 먹혔던 이유가 판은 달라졌고 주인공이 어떻게 지금 이 능력을 발휘할 건지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으세요라고 이제 설명해 줍니다. 게임 해봤을 때 여러분들 그 게임 제일 재밌을 때가 튜토리얼 깰 때예요? 아니죠. 내가 처음으로 장비를 좀 그럴듯하게 한번 맞추고 어느 정도 아이템 착용하고 물약도 좀 찼을 때 이제 스테이지 2단계에서 내가 저번에 10번 때려야지 겨우 데미지 10 정도 줬는데 슈크핸드 한 방에 죽네? 그 쾌감 알죠? 그 쾌감이에요. 그 쾌감 느끼는 단계가 10단계. 주인공이 이제 옛날이랑 달라. 왜냐 이제 안 참을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요 단계가 거래소 뭐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고요. 주인공은 첫 번째 활약을 하는 것이다.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공이 동료들을 두고 혼자 싸울 거냐,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싸울 거냐, 뭐 그런 걸 택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전투라는 게 어벤져스도 마지막 전투는 늘 떼신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독고다이로 싸울 거냐, 전부 힘을 합쳐 싸울 거냐, 약간 요 단계에서 미리 좀 깔아놓는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가지 시험, 테스트들이 주어지고요. 양아치가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자가 그때 나오고요. 예를 들면 저 조용히 구석에서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누군가, 얘랑 주인공이랑 안 싸워요. 그러니까 한가닥 하는군 자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걔는 이제 나랑 동료되는 거예요. 혹은 내랑 싸울 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등장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현상금 포스터에라도 붙어 있어요. 결국은 쟤랑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해줘요. 요 단계고요. 자, 7단계가 6, 7, 8 요게 여러분이 슬슬 가면서 슬슬 헷갈려질걸? 헷갈려지는데 얘기 들어보면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주인공이 이제 만날 수 있는 난관 중에 가장 큰 난관을 만납니다. 스포츠 웹툰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 전국 무슨 시합이 클라이맥스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 반드시 주인공은 어딘가를 다친다. 네. 혹은 평소 라이벌 관계에 있던 누군가
나에게 K를 보냅니까? 아니죠. 나를 위협합니다. 혹은 협박하거나. 그 단계, 그러니까 이번 책에서는 은유예요, 은유. 그러니까 바꿔서 들으세요.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 그러니까 그림자를 처음은 아니죠. 만난다라는 그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해리포터는 결국 볼드모트랑 상대하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계속 따라주는 건데 그걸 만난다라는 거고요. 자, 작품 안에서는 주인공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난관을 만납니다. 물론 이 작품이 인기가 좋아서 시즌2를 갈 거면 그 시즌2의 그 난관은 당연히 요 난관보다 더 크겠지. 근데 일단 시즌1 안에서는 가장 큰 적, 가장 큰 라이벌, 이게 이렇게 만나게 돼요. 너무 액션이나 이걸로만 설명했나? 드라마다.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이나 엄마와 혹은 아버지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화해하는 어떤 작품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난관은 뭐냐? 누가 죽거나 시한부거나 아니면 유리잔 깨고 뭐 이러면서 피 나오고 자해하면서 으아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렇게 싸운다든가 그 단계를 보여주는 게 이 단계예요. 가장 갈등 공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라이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서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일단은 가는 단계인데요. 이때가 쓰기가 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방금도 나도 설명했지만 왜냐하면 가장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가장 고음을 질러라, 상당 고음을 내라 이 단계 아니에요? 노래로 치면? 그러니까 어렵잖아. 당연히 어렵고 이 가창력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작품에서 스토리 쓰는 능력이 요때 조금 빛을 발하는 분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작가들이 조금 두려워서 뭔가 방법을 아직 못 찾아서 잠깐 뭐 시간을 끌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요때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솔솔 그런 리플들이 달리기 시작하죠. 끈다, 질질 끈다. 아직도 안 나가고 있네. 뭐 등등등. 작가는 힘들어 죽겠는데 심적으로. 그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때로는 초심자 같은 경우는 이 단계에 없다 생각해버리고 가도 돼요. 7단계가. 그냥 주인공 활약상 계속 그려주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죠? 만화회사 작품들은 그냥 쭉쭉 갑니다. 자, 6단계에서 이때 파티, 길드를 잘 만들어 두면은 이 단계에서 티격하면서 이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요 티격, 요건 왜 필요하게요? 사소한 것 같지만 케미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파티를 만들어줬을 때, 길드를 만들어줬을 때 싸움으로 치면은 결국 누가 죽지 않아요. 그죠? 보통 통상적으로 누가 죽잖아. 그럼 걔가 죽었을 때 주인공은 어떤 특주도 하고 뭘 해야 되잖아. 근데 정이 안 들었으면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정을 붙여주는 거고요. 숨겨왔던 어떤 속마음이나 얘기들을 하면서 캐릭터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티격태격합니다. 이 단계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뭔데, 뭘 원하는 건데, 누굴 물리쳐야 되는데 결국 요거를 살짝 여기서 맛만 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결책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주인공이 최종 무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계속 약간 야금야금 힌트만 줘요. 왜냐면 나중에 그걸 실제로 얻었을 때의 쾌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드래곤볼로 따지면 초사이언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초사이언 변하잖아요. 그때 쾌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인피니티 스톤의 각각 스톤이 뭔지 야금야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5개 다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 해결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얘기를 약간 복선을 계속 줘야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원리예선 요거, 원리대전 요거. 자, 8번 실현. 거의 여기까지만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외우고 뒤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끝난 거지 뭐. 그죠? 자, 실현인데 클라이맥스에 임박해 있다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그림자의 난관을 통해서 당할 수 있는 아까 최악의 상황을 만든다고 했었죠. 만난다고 했었죠. 이때는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에너지로 따지면 가지 말까? 요 단계에 해당해요. 가지 말까라기보다 뭐지? 이제 못 가겠는걸? 난 여기까지인가? 뭐 이거 있죠. 뭐 그런 대사가 살짝 나올 때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뭐 이렇게 약간 그때가 요때고요. 중요한 플롯 포인트긴 한데 독자들의 악플이 요때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때 감탄도 잘 나옵니다. 왜냐면 에너지가 정말 세거든요. 요때 7, 8번이 8번과 7번이 엄청 세게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느냐 중요합니다. 죽어버리는 거. 이거에 혹은 죽음에 해당할 만큼 어떤 큰 나쁜 일이 요때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느냐?
뒤에 바로 답은 있지만 지불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대가로서 지불한다라는 판단으로 보자면 이만큼 희생을 했고 이만큼 뭐가 어택이 왔으니 폭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고 하잖아요. 어땠죠? 미친 듯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한 게 어떤 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권투 시합을 했었을 때도 죽으라 막 이렇게 쳐맞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달려드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인공이 죽을 수는 없으니 대체적으로 누가 죽습니까? 손오공은 그 초사위에는 될 때 누가 죽어서 발동을 했죠? 어린 시절부터 같이 지내왔던 대머리 크리링 친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어떤 존재 혹은 소중한 자기만의 어떤 추억 그게 훼손당하거나 상처받거나 죽거나 아무튼 그러한 이미지들이 비주얼적으로 좀 많이 보여져요. 하강하는 이미지가 그래서 이때 많이 나온다고 해요. 기생충처럼 계속 내려간다든가 그러니까 추락하는 이미지, 암울한 이미지, 비가 막 내린다든가 그런 어떤 수직적인 하강의 구조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에 펑 떨어졌을 때 그런 이미지 많이 보지 않나요? 쪼르르 이렇게 눈 감고 떨어지고 내려가는 그 이미지. 그리고 나중에 위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데 물 팍 차고 올라오죠. 차고 올라오라고 얘를 끝까지 이렇게 앙당하는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막 무릎 꿇고 막 울고 있고 막 이런 거죠. 하지만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였겠지. 그거라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멘토가 죽거나 대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정도는 죽어줘야 돼요. 뭐 아들 딸 정도는 죽어줘야 된다고 엄청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여정의 근본 목적이 죽거나 예를 들면 뭐 이래저래 일진 사냥하고 다니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나도 이제 내가 그렇게 중화된 일진과 다를 바가 없는 놈이 됐네. 뭐 어떤 그런 각성을 하게 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주변에서 나를 비난한다든가 네가 그 깡패놈들과 다른 게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믿었던 가족이 그런다든가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근본 목적이 뒤틀려가지고 대단히 고민하든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든가 뭐 연예인 되는 뭐 그런 이야기의 구조라면은 큰 스캔들이 터져버린다든가 뭐 그런 식이야. 그래서 원티드 실제 아까 그랬고 제이스 보는 건 실제로 죽었고 신화에선 고려대 속이고요. 그리고 하락했으니 여러분 주식합니까? 계속 하락할 수는 없어요. 반등은 주어집니다. 오늘 엄청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등은 꼭 있어요. 왜냐하면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돌아간다는 건 지금 또 외계인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일이 없는 이상은 반드시 반동을 주고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갈까예요. 반동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았으니 뭘 맞아야 돼요? 공평하려면 희망도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으니 마지막은 희망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희망으로 다시 발을 내딛는 것인데 요때 옛날 전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냐면 주인공이 어떤 보금 같은 걸 손에 쥐게 돼요. 뭐 리니지로 따지면 집행검 이런 게 다 내한테 좀 온 거예요. 그 단계예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던 뭐 이렇게 폐지 주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네 가지게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했던가 내가 분노할 만한 사건이 있던가. 그래서 이 희망을 받은 다음에 내딛는다. 이게 이제 보상받는다 단계라고 해서 9단계입니다. 9단계. 자, 이때는 새로운 힘이니까 뭐 엑스펠리버라든가 성배라든가 뭐 초신수라든가 뭐 선두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8단계에서의 희생이 너무 사소하면 독자가 화가 납니다. 그죠? 8단계에서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지? 적어도 나의 스승이 되어주고 나를 많이 도와줬던 누군가가 이렇게 뭐 죽거나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저놈들한테 맞아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멘토님 핸드폰 카톡으로 막 에이 엄마 없는 놈아 이렇게 욕을 받았어. 그러면 이거 보고 빡쳐갖고 폭주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약하잖아. 그 정도 패드립은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장한 어떤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맨스 장르에서는 별것 아닌 오해인데 그 다음에 느닷없이 뭐 결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마침 조사해야 되긴 하네. 크리링 정도는 죽어야죠. 자, 10, 11, 12 제가 좀 어렵다고 했죠. 까다롭고. 그죠? 이거는 후다닥. 자, 아까 그 집행검 들고 싸워요. 싸웠는데 이제 전부 다 쓸어버리기에는 너무 급격하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엔딩 크레딧이 오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좌절할 위기에 처하는데 요 좌절 정도의 위기는 요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약합니다. 알겠죠? 그냥 사소한 정도 위기예요. 그러니까 어, 어, 캡틴 마블도 와주고 뭐 해주고 막 도와줬는데 얘가 장갑을 못 끼게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걸 막 막아주는 클라이맥스에 왔는데 이제는 다 됐구나 했는데 다시 또 걔가 검을 던져가지고 파동에 다들 쓰러지고 다시 죽잖아요. 그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최악의 상황이죠. 마지막 최악의 상황.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금방 극복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는 상태에서 봐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재미는 8, 9번에서 이미 다 느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마무리? 아까 다 처무섭고 저기서 쓰러져 있는데 뭐 다음번엔 죽은 빵이 없어 하고 돌아서는데 걔가 그 총 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악당이? 그때 주인공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살짝 한 위기예요. 피하고 정도 결국 죽고 끝나잖아요. 약간 한번 씹어주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 단계가 제가 설명할 때도 그렇고 이 학생들 이해할 때도 괜히 까다로우니까 막 고마 생략해보라 그 얘기도 합니다.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 이게 신화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씻김, 어떤 정화 뭐 이런 해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을 뭐 은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게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거죠. 자, 죽었다 살아나는 이 이미지들이 뭐냐면 아까 물에서 떨어졌을 때 이제 다시 나오는 거, 혹은 뭐 아포칼립스 그 장면에서는 뭐 온몸에 진흙 묻히고 다시 이렇게 늪에서 나오는 거, 혹은 뭐 토르로 따지면은 저 아버지가 네가 망치의 신이냐 천둥의 신이지 그 얘기하니까 하고 다시 돌아가지고 다 물리치잖아요. 약간 그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때 헬라한테 목 졸리고 있지 않았어요? 토르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해가지고 갑자기 눈에서 공기 나더만 이렇게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한 번 살아나는 이미지가 옆에 꼭 나옵니다. 부활을 했으니, 근데 그렇게 부활을 했으니 아까 그 받았던 보상에서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각성하게 됨으로써 완전체가 되어서 천둥의 신으로서, 망치 신이 아니고 천둥의 신인 토르로서 예를 들면 시련을 이겨내는 이야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 대결이고 최종 대결이고 대부분은 그냥 승리해요. 어지간히 상황을 꼬을 게 아니면 대부분은 이기고 끝납니다. 그럼 12번은 뭐냐? 12번은 사실 중요하지. 왜 중요하냐? 1단계 뭐였어요? 기억나요? 1단계가 뭘 묘사한다고? 주인공의 일상이죠. 일상에서 출발했으니 모든 이야기들은 다시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이쪽으로 다시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안 그래요? 다시 일상을 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가진 채로 오는 거죠. 자기 마을로, 내 고향으로, 원래 내가 시작했던 그곳으로. 그래서 모험이 끝났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마들은 급속하게 끝내버리죠. 근데 요즘의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 뒷얘기를 조금 보여주는 게 예인데 그걸 에필로그라고 하죠. 보통 말로. 그래서 주인공이 돌아왔으니 어떤 상태냐? 그 모진 여행들, 힘든 여정들, 추억들 뭐 그런 것들이 겪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장소는 동일하지만 주인공이 어떤 상태다? 대단히 성장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이거를 저는 변증법적 플롯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분명히 제자리로 왔지만 달라져 있다. 나선형 구조라고 해요. 스토리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축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제자리를 돌지 않아요? 요 축이요. 결국 자기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높이는 엄청 성장해 있어요. 그걸 나선형 구조 작법이라고 해요. 교양사만 외워두세요. 자, 혹시 설명 많이 어려웠습니까? 쉬웠죠? 네, 쉬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면 되느냐? 지금 쓰고 있는 그 스토리들 결국 이제 학기 말엔 제출은 해야 되잖아. 이번에는 1번에 맞는 거, 2번에 맞는 거, 3번에 해당하는 거 그것들을 한 줄 내지 두 줄씩만 그냥 정리를 해보세요.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다가 요때 좀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기로, 부하라고 기하고 이게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냥 내가 권장하는 방식인데 정말 에필로그 이거 에필로그라고 퉁쳐버려요. 여러분 헷갈릴 바에는 그게 나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클라이맥스, 마지막 큰 사건, 큰 정서. 그 다음에 요것들은 이야기의 세팅. 여러분이 가장 공들여야 될 건 무엇이냐? 일단은 요 시작이. 요거 생각 많이 해서 적으시고 6, 7번은 대충 말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이거 공들여도 해. 우리 공들여 다 공들여도 해. 그러니까 다만 요것만 생략해도 된다. 이거는 나도 어렵더라. 요거 요즘 트렌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집필 시작하고 완성이 됐다. 그럼 손 들고 보여주면 됩니다. 됐죠?